이제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요.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운이 좋아야지, 기운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기혈, 이제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제가 보기에 이 두 개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기혈순환이라는 거는 기의 순환,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해놓은 것 중에요. 이는 혹시 그림 보셨죠? 한의원에 가면요.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기의 순환입니다. 기 순환이 이렇게 된다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하고요. 저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는 침자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 순환이 된다는 기가 실제로 다니는 게 있고요. 현재상에는 지금 혈액은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혈액이나 신경이나 이런 순환은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 아시는데 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최근에는 기가 다니는 길이 실제로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 보시면 혹시 그런 길이 기의 길이지 않는가 하는데요. 혹시 뭐죠 닭이나 이렇게 먹다 보면 안에 이상한 흰색의 선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본가, 뭐가 다니는 길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혈관 말고요. 그 다음에 닭을 혹시나 먹든지 할 때 한번 보세요. 동물을 잡아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핏줄도 아니면서 이상한 흰 선 같은 게 있어요. 안에. 이렇게 선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가지고요. 어떤 연구자인데 최근에서도 이제 국내에도 누구 어떤 교수님이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가 다니는 길과 혈액이 다니는 길이 현재는 지금 아시는 혈관 말고요. 두 가지가 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는 기운은 난주 좋아하는 거는 난주 설명하고요. 일단은 기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순환이 일단은 다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거 외에도 혹시 한의원에 그림 보시면은 사람 몸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기의 길이고요. 그 외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같은 길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길들은 지금 이런 길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맥 같은 큰 길입니다. 알고 있는 길은 큰 길이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 보면 손에 침자리 있죠. 손만 해도 몇백 개의 침자리가 또 존재하고요. 기에도 존재하고 이런 게 다 그 어떤 기가 다니는 길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작게는 이렇게 또 손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300 몇 개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다니는 길에 대한 침자리나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니면 침등 혹시 보시면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몸은 인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이게 좀 그림을 그림 컴퓨터 실력이 떨어져서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사람에는요, 이게 모혈이라 해가지고요, 배에 보면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느 자리에 몸이 나빠지면은 기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반사구라고 하듯이 그런 느낌처럼 배에 막히는 자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뜸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장수하려면 옛날에 지금 김남주 어르신도 누가 주장하기에 몇 개만 하면 장수한다는 자리 중에 배가 상존해요. 배 어디 자리를 하면은 장수한다고 하는 이유가요. 배를 몸이 막히면 기가 아까 그리 복잡한 기가 막히면은 배에 기혈이 막혀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배에 기혈을 풀어주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멀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배에 있는 부분을 쌓이는 적이 있어요. 막힘이 생겨요. 적이라고. 그게 어떠냐면은 이런 자리에 내가 간이 나빠요. 그럼 배꼽의 왼쪽 편에 있잖아요. 척추편이 척추인데요. 척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요. 적이 어떻게 쌓이냐면 제가 보는 기로는 척추 위에나 옆에나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같이 형성되고요. 이게 지방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면 돌처럼 이렇게 뼈 위에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거꾸로 없어져요. 근데 거꾸로 해서 물처럼 된 거를 완벽하게 없으면 몸에 저 모든 관계된 기 소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배가 잘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배를 눌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혹시 손이 이렇게 배를 한번 눌려보시면 이 느낌이 제 배를 창자를 다 뚫고 들어가고요, 제 척추를 눌렸을 때 그 느낌이 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조금도 안 들어갈 거고, 심한 사람은 가죽부터 아프고요, 애들 좀 부드러우면 좀 들어가다가 아플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척도가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배로 풀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건 확실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약을 먹든 뭘 먹든 몸이 좋아졌다 치면은 배가 부드러져 있으면 답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든 좋아졌잖아요, 컨디션이. 그럼 배가 풀려졌으면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고기나 한약이나 일시적으로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멀쩡해요. 건강한데 몸에 암이 생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저기 살면서. 먹을 때는 기운 나거든요. 원래 동물을 먹으면 기운 나잖아요. 뭐 정력이 좋은 뭔가를 먹으면 기운 나고요. 그렇지만 그 기운은 나지만 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순환이 되면서 기운이 나야 되는 게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배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풀 때 저희가 지금 상황까지는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혹시 하수가 이렇게 막혔을 때 뚫는 요령이 있거든요. 하수구 혹시 막혔을 때 어떻게 뚫습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저건 잘 풀립니다. 근데 혹시 이럴 때 뚫어판 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그린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렇게 뻥 뚫을 때 공기의 적은 압으로 순간적으로 압을 한 방에 둬가지고 이걸 뚫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수구가 뚫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혀 있으면 완전히 하수구가요. 그럼 요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하는 용액을요, 찢게 넣잖아요. 연하게 안 넣는다 아닙니까? 맞죠? 기를 뚫을 때는요. 그것이, 그 발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어디에 막혀서 아파요. 아픈데 한약도 대충 먹어요. 예를 들어서 한약 뚫을 때 쓸 수 있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제안했지만 한약도 뚫는 데 씁니다. 기를 뚫을 때 한약, 음식의 맛, 그 다음에 침, 뜸,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이렇게 생긴 전자로 하는 침이 있어요. 전자도 되고 요즘 레이저도 되고 하여튼 뚫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의 다양한 방식으로 뚫는 방식은 있습니다. 혈자리를 가지고요. 다 상용해요. 그런데 원칙은요, 한약을 먹든 뭘 하든 한 방에 뚫어야 된다는 거죠. 뚫을 때 시부지게 뚫으면 천천히 오래 뚫는다고 뚫리질 않습니다. 하수구를 그렇게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통증이 있으실 때 한 달 내에 끝을 봐야 되죠. 뚫는 거를, 그 개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해보면은 아파서 대충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뚫립니다. 막힘을 뚫으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옛날에는 대침으로 뚫습니다. 대침. 큰 침 있잖아요. 바늘 같은. 그런데 요즘 같은 한의원 그 침 있잖아요. 1년을 맞아도 안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침이 얇을 때는요. 강도가 약할 때는. 그래서 안 뚫리는 거고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혈자리나 했는데 배도 보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배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쉽게. 근데 배도 왜 안 뚫리냐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가 세면요, 분명히 뚫리고요. 제가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 넘게 해가지고 하여튼 치유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졌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막 참고 한 달을 해낸 분들은 좋아지고요. 그러지 않은 분은 안 하니까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은 통증을 참고 있으시다가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좀 없애고 싶잖아요. 뚫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좀 제 생각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한 달 몰아서 그냥 내 죽자 사자로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안 뚫렸던 게 통증을 없애고 싶었는데 통증이라는 거는 막혀서 옵니다.
그때 보약 드시면 안 된다고요. 뭐 보신한다고 뭐 드시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통증은. 그랬을 때 기운을 뚫는 아까 혈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배꼽의 왼쪽 편하고요. 맞죠? 배꼽의 간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딱 이게 파란 점하고요. 간. 그 다음에 신장하고요. 이 삼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쳐가지고요. 배꼽하고 요 밑에 뼈의 반을 나누시고 그 위에 두 부분. 그러니까 반 위에 하고 배꼽 주위하고가 하여튼 부드러워져 있으면 몸이 많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지금 제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압을 하시냐면요. 간단하죠. 집에서 이 농구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는 이제 무식하게 진짜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은 5분, 10분, 30분 제가 견디를 하는데 30분 견디면요. 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이나 1시간 내에 와사 그때 누가 왔잖아요. 누가. 와사 뚫립니다. 병원 안 가셔도 해보시면 압니다. 누가 그 1시간을 절해가지고 했는데 안 왔으면 제가 가서 해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갑니다. 사람이 비슷한 하중의 사람이 한 60kg 정도 될 건데, 예, 이 정도로 가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한 자리로 오래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비비는 거 말고요. 배꼽에 했으면 배꼽에 한 자리에서 20-30분 해보시면은 어떻게 했냐. 아까 이 그림을 제가 했잖아요. 배꼽 여기서 하면요. 기가 아래 위로 이렇게 뚫려가면 되게 중심이기 때문에 몸에서 기의 중심은 배꼽입니다. 하면은요. 아래로 뚫려가고 위로 뚫려갑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떠냐면요. 어디에 정체가 되면서 더 아픈 데가 느껴져요. 그런 데는 막힌 데입니다. 배를 해보시면 옛날에 발목을 다쳤지 않습니까? 누가 오래전에. 근데 아직도 조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럼 분명히 난조하다 보면 발목이 아파요. 배를 하고 있을 때 뚫고 지나갑니다. 어느 사람은 다 했는데 한참 좋아지다가 어느 날 막 간 쪽이 아프대요. 뭔가 덜 풀린 게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풀러 다니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죠. 그냥 뚫어 누워가지고 완벽하게 안 아플 때까지 끝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고 밑을 또 끝을 보고 제가 보기에 한 두 자리만 배꼽과 배꼽 밑을 정말로 풀어보시면요. 등산을 가시든 뭘 할 때요. 기가 소통이 되면은 날아다닙니다. 도인 비슷하게 이렇게 딱 뒷짐을 지고요. 예, 날아서 움직이는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의 정체가 왔을 때 몸이 그렇게 지푸한 겁니다. 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보세요. 머리가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이유는요. 내가 밥을 먹고 에너지가 이 기의 기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기가 가지 않으면 혈이 가지 않습니다. 원래 동양에는요, 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간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가 가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깨 아프신 분들 있죠. 어깨 난주도 제가 어깨를 가르쳐 드릴 건데 어깨가 막혀 있다는 말은요, 머리로 가는 통로가 뒤쪽에서 다 막혔기 때문에 머리에 중풍 내지는 치매가 오겠죠. 그러시면 어깨를 풀어야죠. 그걸 예방하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떠나서요. 어깨를 풀어주면 머리로 잘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힌 걸 뚫어줘야 내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영양 있는 걸 먹을까만 고민하거든요. 먹어도 안 가면은요, 그 자리는 세포는 죽습니다. 염증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안 낫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안 나. 그것도 면역 성분이 그까지 안 가니까 안 낫죠. 무좀이 안 낫는다. 발끝까지 순환이 안 돼서 무좀균이 있는 거고요. 순환이 잘 되면 줄어져요. 손톱 무좀이 누가 생겨갖고 약을 먹는데요. 그 말은 손톱 쪽으로 순환이 안 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기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혈을 뚫으면 되는데 제가 더 복잡한 거는 다음에 또 혹시나 되면은 사이트 보면 조금씩 있지만 지금은 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뭐 복잡습니까? 배 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직접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깔고 들어 누우시면 됩니다. 저기 아플 때는요, 이렇게 손을 더 힘을 주든지 어떻게 하시고요. 공은 저공 내지는 핸드볼 공이 괜찮습니다. 아니면 볼링공도 괜찮습니다. 예, 볼링공도 쓸만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요, 사이트에 올리고 나서 농구공을 엄청 많이 팔아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온열까지 돼가지고 한 것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낸 게 이런 걸 좀 생각해낸 거고요.
열만 가지고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누가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전화로 주면은 그냥 배라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 줍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한번 전화해 보세요. 새끼 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요. 그냥 농구공 사서 배제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저한테 오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야기 들으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아프시다면은 해보십시오. 꼭. 대충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하면은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지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죠. 이해는 되시죠? 배꼽과 배꼽 밑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배꼽에 한번 대가 들어놓고요. 배꼽에서 들어놓은 상태에서 몸 엎드린 상태에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딘가. 그럼 그거 스톱 멈춰가지고요. 한 2, 30분 그냥 죽자 사자 있어 보시면은, 예. 근데 이 말이 한번 해보세요. 5분 못 견딥니다. 정말요. 그런데 2, 30분을 한다만 견디보세요. 뱃살 다 빠지고요. 다이어트 원하시면 뱃살이 빠집니다. 남자분들 D자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한 달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진짜요. 그 뭐 어떻게 복잡한 다이어트 막 운동요법 하지 마시고요. 편하잖아요. 통증만 참으면 되니까. 아파서 그렇지만. 근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어깨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게요. 어깨 아프실 때 그럼 그것도 싫고 이제 어깨만 좀 풀고 싶다. 그럼 요령이 있습니다.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리가 있거든요. 뒤에요. 예. 이게 심포삼초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고개오게 보면은 이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에 보면 이 뒤에 만지보면 이렇게 힘줄 같은 게 막 형성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 힘줄이 두꺼워요. 딱딱해서 그거 눌리면 아파 죽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난조 만져보시면 그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요. 단경 어떤 거. 보통은 위에서 제일 상층에서 딱딱한 데 있죠. 그 자리입니다. 그게 담이죠, 담. 간장 담낭이 안 좋을 때 쌓이는 자리예요. 그거 딱딱하거든요. 뒤편이 딱딱하고 요가 딱딱하면요. 뒤쪽은 머리로 가면서 아까 귀 뒤로 가면서 이쪽에 순환을 안 시켜주고요. 이거는 뒤편을 안 시켜주니까 그 두 부분이 대부분 막혀서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요. 한번 넣어보실래요? 혹시나? 예. 예,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앞뒤로.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아유, 참 벌써 뭘 많이 붙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를 하십시오. 일단은. 아니, 배지압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서로 있을 때는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하는 방법이 힘이 좋으신 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꽉 잡아요. 그냥 잡고 아프죠? 안 아파요? 좀 아파요. 예. 그냥 잡고 아픈 상태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푼다고요. 특히 남자분이 집에 여자분이 아프다 한다니까 그럴 때 잘못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안 있고 비비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풀린다고요. 아까 제가 적을 푸는 방법이 오랜 자극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집에 하면 참 좋아합니다. 해줘보세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풀기는 좋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은 너무 세잖아요. 이제 잘 오셨는데 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푸냐면요. 때려야죠, 이제 이럴 때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시죠? 지금 요가, 지금 제가 뒤를 때리는데 이게 스트레스 자리거든요? 예, 아프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때릴 때나 잡을 때 조심하실 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구타를 때린 거잖아요. 처음에 긴장을 합니다.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말면은 더 뭉치죠. 그래서 한번 시작했으면 안 아프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대, 200대 정도 가면요,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정말요. 같은 강도로. 그렇게 서로 만지기 주기 힘들면요, 서로 때려보세요. 근데 처음 때릴 때 강도 조절을 잘 하세요. 적당하게 아픈 상태에서 때려가지고요, 풀고요. 그 다음엔 더 세게 때리시고, 이렇게 서로 풀면요. 지금 어떠신데요? 덜 아프죠? 예? 아파요? 예?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아니, 좀 부드럽습니까? 아니, 좀 동화가 될까? 예,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두 개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사지를 병원에 특히 뭐 있으면은 옛날에 왜 저걸 알았냐면요. 하체 하반신 된 부분이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상체만 쓰잖아요. 와, 저도 웬만하면 잡아갖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이 사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때렸죠,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달 때리니까 다 풀리대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럴 때 딱딱한 게 침뜸 다 안 됐거든요. 그때는 배는 제가 안 해보고요. 그냥 그 자리를요. 올 때마다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는 막 해주래요, 제보고. 뭐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힘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 팔꿈치로 막 물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 강도로도 안 됐는데 그럴 때 유일하게 때리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을 해줄 때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잡아주고 비벼줘도 안 되고요. 아까처럼 남자분이 여자분 힘 좋은 사람이 힘 좀 약한 분, 근육이 약한 사람 잡을 때는요. 정말 이거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딱 이 부분과 손톱 들어가지 말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근육을 사이에 넣어요. 이렇게 꽉 잡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깨를 푸셔야 머리가 예방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기억이 안 돼. 애들이 요즘 와서 뭐 머리가 기억이 안 돼. 애들 어깨 만져보세요. 공부를 잘 시키려면은. 그러면 어깨를 푸셔야죠. 애가 기억을 잘 되려면 어깨를 푸셔야 된다고요. 더 기억 잘 되는 음식을 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은 그 다음이라고요. 통하고 나서, 맞죠? 소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줘야 된다고요. 뇌에 좋은 음식을 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견과류를 준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은 안 됐어요. 주면 어디로 가냐면 그 에너지는 쓸데없는 장부만 주고 있고요. 머리로는 안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깨를 꼭 푸셔야 된다고요. 특히 치매나 뇌 문제를 예방하려면요. 꼭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상로에서 제가 보기에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이게 엄지발가락을 치시고요. 이게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쪽 편에 발가락을 보았을 때요. 이 안쪽 편에 이쪽과 다르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나중 이야기인데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머리라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원래 양쪽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가 생겨져 있어요. 나중 한번 발 보십시오. 이 부분이 보통 손해라든지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요. 예. 중풍이 오면 이쪽이 색깔이 이만큼 튀어나오고요. 중풍 오시면요. 이쪽 색깔이 바뀌어요. 엄지발가락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이쪽이 풍이 오면 저쪽 발가락 반대쪽 색깔이 바뀐다고요. 머리는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깨 푸시면서 누가 머리 걱정이면 발가락 관리하시라고요. 그럼 풍 절대 안 오고 침이 안 옵니다.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기는 뚫는 게 최고입니다. 음식으로 뚫는 것보다는요. 예.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튀는 것도 굳은 살도 있고 지방 덩어리가 튀어올라옵니다. 예. 그 말랑말랑한 지방 덩어리가 튀어올라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더 많이 튀어올라옵니다. 비교해 보면은요. 그래서 누가 풍이다, 머리가 안 좋다 하잖아요. 엄지발가락 보시면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막 튀어나와갖고 막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막 비벼져 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모양이 이상한 형체까지도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가 풍이 딱 한 대 맞으면은 반대쪽 그쪽 발가락이 색깔이 확 변해져 있죠. 기가 바뀌거든. 이쪽에 풍이 받으면 이쪽 기의 색깔이 바뀌고요. 기가 굳어지고 색이 바뀌고 이쪽 발가락 쪽 색이 바뀌고 원래 그게 몸은 인체는 바로 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표가 난다고요. 조금씩. 예방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푸시고 저거 하시고 방금처럼 배지압을 그때는 막 목숨 걸고 하셔야죠. 미리 예방을 아니 급하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막 눈이 떨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바로 공 깔고 누워보세요. 그냥 죽었다 생각.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난주 딴 데 가지 마시고 얄궂이 이렇게 작은 침 맞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안 뚫립니다. 평소에 타박상 입을 때는 뚫을 수 있는데요. 심하게 막힌 거 아까 하수도 뚫듯이 안 뚫으면 안 뚫립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중요한 지압점 중에서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뭘 해줄까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 몸에 대한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 사람이 나무가 이렇게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요, 이 중심을 통하고 나서 이제 간이나 이렇게 가듯이 몸도 이렇게 통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요, 이 가슴 중중앙이에요. 여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배나 요가 막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요가 50%를 맡기면요, 제가 스트레스를 지금 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맡겼죠. 그러면은 간이나 모든 기능이 50%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열을 확 받잖아요. 그럼 기운이 갑자기 50% 다운됩니다. 맞죠? 그럴 때 그럼 기운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힌 걸 뚫어야죠. 그건 막힌 겁니다. 뭐 음식을 잘 먹는 게 아니고요, 막힌 걸 뚫어야 됩니다. 막힌 걸, 내 가슴에서 막힌 걸. 그럼 그걸 어떻게 뚫느냐? 방금 말했듯이 아까 배에 보면요, 예, 배꼽 밑에 보면 심포라는 자리 있어요. 하여튼 배꼽 밑을 푸시고요, 예, 어깨를 좀 푸셔도 되는데, 다음 자리 중에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자리 중에요, 아까 심포 3초가 손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 세 마디 밑에 이쪽 편이나 이쪽 편 뒤편이 있어요. 세 마디 위에요. 세 마디 밑에 내 손가락으로 이 마디에서 딱 대면요, 이게 둘째 손가락이 돼 있는 자리 쏙 들어가는 데 있죠. 뼈 사이에요. 이 뼈하고 이 뼈하고 사이에 쏙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 자리를 아까 손으로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 맞아요. 매번 이쪽 한 50대, 예? 아프게요. 그 반대쪽 50개 멍들지 않을 정도까지 세게 해가지고요, 예, 양쪽을 번갈아 때리시면은 뚫립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방법,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깔고 눕는 게 제일 빠르고요, 예, 그게 제일 빨라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업무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기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풀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요. 그냥 때리고 계시면 돼요. 근데 세게 때리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막힌 걸 뚫으려면 강하게 가야 된다 했잖아요. 강하게 정확하게 한 방에 뚫어버리면 끝나는데요, 이거를 천천히 한 1년을 때려도 안 뚫리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좀 세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손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손이 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때리는 순간에 손도 따뜻해지고요, 예, 소화도 되고요. 이게 때리고 있을 때 트럼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때려보시면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은 트럼을 하고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게 지금 아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앞쪽은요, 그 다음에 뒤편은 그 외관이라는 자리고요, 뒤편은 이렇게 내관이는, 이제 뒤편은 내관인데, 아니 잘못 썼네요. 외관이라 써놨네. 예, 이 내관인데 안쪽은 내관이라거든요. 이 내관을 때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중이라고요. 가슴 정중앙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보면은 그 가슴 정중에요, 여기 정중이라고 있어요. 중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젖꼭지하고 젖꼭지 정중앙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젖꼭지하고 젖꼭지 정중앙이잖아요. 그 자리를, 여자분들은 좀 아래니까 하여튼 갈비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병치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뼈 위에 아픈 데가 있어요. 비벼서 이렇게 뼈 위에도 뭐든 이렇게 비비면요, 똑같아요. 살 위에 뼈를 비비는 거하고 손 위에 이렇게 비비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막 아파가지고 이걸 막 하닥거리고요, 난주는 심한 사람은 이거 한번 비비고 나면 아파 죽는데, 이 옷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이게 되고요. 난주 심하면 어떤 말까지 쓰냐면요, 평소에 이게 고춧가루 뿌리 난 것처럼 아프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요. 요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때리죠. 혹시 뭐 답답하다고 요 때리십니까? 안 가르쳐줘도 요 때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가 막혀요. 그래, 그 자리를 푸는 방법은, 이 남자분이면 여자분이 집에 부인이 있으시면은요, 오일 같은 거 발라갖고 이렇게 손바닥으로요, 열을 확 내시면은요, 따뜻해지죠. 지압도 되면서요. 그럼 시원해져요. 아니면 그 자리를 꾹 눌려주고 있든지.
같은 강도로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요, 이렇게, 이 손가락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요, 아프죠? 그냥 이래가지고 가만히 아픈 거 눌리고 있어 보세요. 여자분들 답답하든지, 특히 여자분들이 좀 심할 건데, 가만히 눌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 아픈데, 가슴 안속으로 박하향 먹은 것처럼요, 시원해지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그것도 1분 내에 시원해집니다. 100%. 답답할 때. 그래서 이걸 시원해지신 분은 막힌 분이에요. 안 막히면요, 비벼도 저는 안 아프고요. 별로 안 시원해요. 그럼 왜냐면 소통이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배지압, 3가지죠. 일단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기억하셨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푸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게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에, 소환될 때만 한번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요. 소화 혹시 안 되시잖아요. 차를 운전하든지 갑자기 밥 먹고 차 운전하든지 할 때 뭐 이렇게 때리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이 부분요. 엄지에 이렇게 지금 불룩한 부분 있죠. 근육된 부분이고요. 예. 이걸 이렇게 잡으세요. 손을. 예. 그래가지고는요. 보통 중지가 힘이 좋습니다. 중지를 이용해가지고요. 아픈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주위에. 언제 있었던지 하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시고요. 다음에 얹힐 때 만져보세요. 그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될 때까지 열심히 만지면은 다 소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더 아프니까 평소처럼 계속 주물러가 만지면요. 이게 위, 췌장, 12장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만지시는 데가. 그래, 혹시나 아프신 분은 위췌장 12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위췌장 12장을 좋아지시려면요, 그 부분을 만지시면 됩니다. 쉽죠? 소환될 때 따는 게 제일 빠른데요. 제일 빠른 거는 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무조건 따고, 그 다음에 이거 만지면은 100% 소화됩니다. 예, 그냥 혼자서 됩니다. 만지라고 가르쳐 주면요. 그리고 왼쪽으로 주사가 다요. 양쪽을 만져주셔야죠. 왼쪽 오른쪽, 예, 질문 잘하시는데 양쪽을 다 만져주시면은 번갈아서 이쪽 만지고 저쪽 만지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밥 먹고 나서 습관이 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만지주면은 연동 운동이 이렇게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만지주면은 정상 속도를 낸다고요. 연동 운동이. 그러니까 소화 속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예. 그래서 한쪽이 아픈 거는 그것도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위장이. 그럼 이쪽 편이 아프면 요거 아프고요. 이쪽 위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장이요. 위장 모양이. 그러니까 이쪽 쪽에 상쪽에 문제가 있을 때 요거 아프고요. 하쪽에 문제 있을 때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12장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쪽 편이 아픈 사람은 12장일 수도 있죠. 12장은 배꼽의 이쪽 편에 있습니다. 배꼽 오른쪽 편에 12장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양쪽 중에 하여튼 아픈 데를 더 만져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혹시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다음에 발을 한번 그냥 열심히 좀 만져보시고요. 연구를 좀 해보세요. 발에는 반사구라고 알려진 게 있어요. 침하고 뜸하고 다르게요. 이렇게 알려진 제가 그림 드렸잖아요. 일단 발바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요. 부위별로. 그러니까 그림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등 있고요. 발바닥, 발 안쪽 이렇게 다 있는데요. 제가 복사를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발바닥만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가 안 좋으면 했고요. 그래서 누가 췌장이 진짜 문제가 있다. 자기가요, 당뇨가. 그럼 이게 25분이 췌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나서 병원 한번 다시 가보세요. 다 만져가지고 안 아프게 한 상태에서 병원 가면 좋아졌다고 100% 이야기합니다. 췌장 상태가. 그건 제가 확답합니다. 이 안쪽에 아까 8번, 10번 이 부분이 머리를 했잖아요. 예, 치매도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좀 왔다 갔다 하셔. 그럴 때는 열심히 만져보세요. 상태가 좋아지죠, 바로. 없어지는 만큼, 햄만큼 좋아지는 게 발이에요. 정말 편해요, 발은. 만지는 방법이 만져봤는데 예. 어떻게 이게 눌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봉을 쓰는 게 좋죠.
나무 봉을 요즘 싸게 팝니다. 그냥 1,000원짜리도 팔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봉을 사시고, 앞이 부드럽잖아요. 나무 봉을 사시고, 크림을 바르시고, 바르지 않고 비비면은 마찰열 때문에 이렇게 물집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림을 바르시고 그 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내리면 됩니다. 비비든 돌리든 끌고 내리든 하여튼 그 자리를 계속 아프게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뭐 방향은 중요 안 합니다. 그 보면은 이 방향 만지라 저 방향 만지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무조건 만져서 그 자리가 안 아파지게 없어지기만 하면은 그 장부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가 나쁘다 쉽잖아요. 위 그림 있죠. 그럼 25분만 없애고 다시 병원 가보세요. 검사해 보시라고요. 내 위 괜찮아지냐고 확인하면 금방 좋아지는 게 발입니다. 그래서 발 반사구가 참 좋은 겁니다. 쉽게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손은 별로 표도 안 나고요. 기도 별로 표가 안 나는데요. 아까 키의 문제는 배에 제일 표가 잘 나고요. 모든 반사구가 7개 뭐 이렇게 몸에 있다는데요. 척추도 있고 뭐 있어요. 몸을 좋게 하는 반사구 인체는요, 복잡하게. 그래서 뭐 손이 좋고 기가 좋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발이에요. 단 집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손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 사이트에도 있고요. 그래서 손을 처음에는 평소에는 낮에는 아까 손을 만지시다가 집에 갔을 때는 발을 만지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평소에는 뭐 다른 데를 하다가 기회를 뚫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가면 전 딴 거 하지 말아죠. 그냥 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배가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내가 한 30분을 낼 수 있을 때는요, 배를 해라고 저는 권하고요. 반사구를 만질 때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발을 만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다른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좋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일단은 발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예, 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는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는 발 반사구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혈액순환이라 했잖아요. 혈액순환요. 기순환이 있고요. 맞죠? 혈액순환이 있다 아닙니까?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는요, 이렇게 생긴 자갈팔 있죠. 요즘 많죠? 혈액순환제는 안 없어져요. 혈액은요, 순환을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발에서부터 시켜야 돼요. 각탕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게 강력합니다. 이런 거 한 30분만 밟으시면요, 연속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해서 안 밟아서 효과를 못 본 겁니다. 집에 저런 모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분 밟고 지나갔다가요, 합해서 1시간 해도 안 된다고요, 몸은. 무조건 시작했으면요, 내 몸에 땀이 나야 되죠. 밟으면요, 어땠냐면요, 한 30분 지나면 머리 끝까지 뜨거운 기가 확 돌아요. 왜냐하면 밟으면요, 발바닥에서만 뜨거워지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러다 무릎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계속 내가 운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라고 해요? 뭐 40분 이상, 30분 이상 걸으라는 이유가, 한번 발동이 몸에 심장이 걸려서 몸이 한번 확 도는데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집에 있던데 효과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물어보면은 제대로 연속해서 안 밟았죠. 그래서 발지압팔은 이렇게 제가 돼 있는데 아프다 하잖아요. 저건 아프게 안 해야 됩니다. 배지압은 아프게 하셔야 되고요. 발은 해본 결과는 전혀 안 아프게 이렇게 수건을 까시고요. 수건 아까 옆에 있잖아요. 그걸 접으면 저 정도 놓습니다. 저렇게. 아니면 어떤 저런 모양이 있을 때는 수건을 몇 겹을 까시고요. 2-3겹을 더. 그래갖고 수건 깔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그냥. 걸어가지고요. 구석구석을 밟든지 하여튼 그 장구상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자리만 옮겨 다니면서요. 한 30분씩 아침, 저녁 하면은 최고고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때는 발 진짜 순환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왜요? 그거는 주위에 보시든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알아서 전화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제가 뭐. 그러니까 모양을 하여튼 저는 모양이니까 모양은 자갈 모양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지침에서 놓는 모양은 침이잖아요, 침. 그거는 그 침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침물을 만들고요. 혈액순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 이렇게 자갈 모양 있잖아요. 자갈로. 그러니까 공원에 있으시면 공원에 수건을 들고 가세요. 양말 더 신고 가시라고요. 그 아파갖고 조금 하다가 말게 하지 말고요. 미리 수건을 자기가 이렇게 몇 겹을 들고 가서요. 공원 구석에 이렇게 자기 딱 자리에요.
안 아프게 딱 깔고요. 안 돌아도 되고요. 괜찮은 자리 있으면은 딱 저런 균이나 모양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딱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 그냥 밟아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도 효과 좋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 다음에는, 이해되시죠? 그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혈순환에서는 기순환하고요. 제가 혈액순환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했는데요.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두 번째는요, 기운이 좋아야지, 기운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뭐, 기혈, 이제 아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제가 보기에 이 두 개 다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기혈순환이라는 거는 기의 순환,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해놓은 것 중에요. 이는 혹시 그림 보셨죠? 한의원에 가면요. 이 그림이 이제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게 기의 순환입니다. 기의 순환이 이렇게 된다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하고요. 저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자리는 침자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 순환이 된다는 기가 실제로 다니는 게 있고요. 현재상에는 지금 혈액은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혈액이나 신경이나 이런 순환은 잘 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 아시는데 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최근에는 기가 다니는 길이 실제로 있는지를 분석을 한 결과 보시면 혹시 그런 길이 기의 길이지 않는가 하는데요. 혹시 뭐죠? 닭이나 이렇게 먹다 보면 안에 이상한 흰색의 선 같은 게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이렇게 가지고 그걸 분석해 본가, 뭐가 다니는 길이라고 지금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혈관 말고요. 그 다음에 닭을 혹시나 먹든지 할 때 한번 보세요. 동물을 잡아먹으면요. 그 안에 이렇게, 핏줄도 아니면서 이상한 흰 선 같은 게 있어요. 안에. 이렇게 선이 실제로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오래전에 누군가가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북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가지고요. 어떤 연구자인데 최근에서도 이제 국내에도 누구 어떤 교수님이 그걸 주장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기가 다니는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가 다니는 길과 혈액이 다니는 길이 현재는 지금 아시는 혈관 말고요. 두 가지가 다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는 기운은 난주 좋아하는 거는 난주 설명하고요. 일단은 기 순환을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순환이 일단은 다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거 외에도 혹시 한의원에 그림 보시면은 사람 몸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기의 길이고요. 그거 외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러니까 모세혈관과 같은 길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길들은 지금 이런 길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맥 같은 큰 길입니다. 알고 있는 길은 큰 길이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 보면 손에 침자리 있죠. 손만 해도 몇백 개의 침자리가 또 존재하고요. 기에도 존재하고 이런 게 다 그 어떤 기가 다니는 길들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작게는 이렇게 또 손에 또 있고요. 그러니까 수만 개의 300몇 개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다니는 길에 대한 침자리나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해를 해서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아니면 침등 혹시 보시면은 복잡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몸은 인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겼어도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제가 이게 좀 그림을 그림 컴퓨터 실력이 떨어져서 그냥 대충 그린 겁니다. 사람에는요, 이게 모혈이라 해가지고요, 배에 보면요, 가장 핵심적으로 어느 자리에 몸이 나빠지면은 기가 막히기 시작하면요, 반사구라고 하듯이 그런 느낌처럼 배에 막히는 자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 뜸 혹시 아시는 분 중에 장수하려면 옛날에 지금 김남주 어르신도 누가 주장하기에 몇 개만 하면 장수한다는 자리 중에 배가 상존해요. 배 어디 자리를 하면은 장수한다고 하는 이유가요. 배를 몸이 막히면 기가 아까 그리 복잡한 기가 막히면은 배에 기혈이 막혀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배에 기혈을 풀어주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멀리가. 고민하지 마시고 배에 있는 부분을 쌓이는 적이 있어요. 막힘이 생겨요. 적이라고. 그게 어떠냐면은 이런 자리에 내가 간이 나빠요. 그럼 배꼽의 왼쪽 편에 있잖아요. 척추편이 척추인데요. 척추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척추가 있으면요. 적이 어떻게 쌓이냐면 제가 보는 기로는 척추 위에나 옆에나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물같이 형성되고요. 이게 지방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되면 돌처럼 이렇게 뼈 위에 형성되거든요. 그렇게 형성이 되고 또 거꾸로 없어져요. 근데 거꾸로 해서 물처럼 된 거를 완벽하게 없으면 몸에 저 모든 관계된 기 소통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배가 잘 되면요. 실제로 이렇게 배를 눌리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은 혹시 손이 이렇게 배를 한번 눌려보시면 이 느낌이 제 배를 창자를 다 뚫고 들어가고요. 제 척추를 눌렸을 때 그 느낌이 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조금도 안 들어갈 거고 심한 사람은 가죽부터 아프고요. 애들 좀 부드러우면 좀 들어가다가 아플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척도가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배로 풀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건 확실하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약을 먹든 뭘 먹든 몸이 좋아졌다 치면 배가 부드러져 있으면 답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어떤 치료를 받든 좋아졌잖아요. 컨디션이. 그럼 배가 풀려졌으면 건강해져 가는 과정이고요. 그런데 고기나 한약이나 일시적으로 먹을 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는 멀쩡해요. 건강한데 몸에 암이 생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상하게 적이 쌓이면서. 먹을 때는 기운 나거든요. 원래 동물을 먹으면 기운 나잖아요. 뭐 정력에 좋은 뭔가를 먹으면 기운 나고요. 그렇지만 그 기운은 나지만 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혈이 순환이 되면서 기운이 나야 되는 게 동시에 돼야 되기 때문에 배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풀 때 저희가 지금 상황까지는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게 혹시 하수가 이렇게 막혔을 때 뚫는 요령이 있거든요. 하수구 혹시 막혔을 때 어떻게 뚫습니까? 이것만 이해하면 적은 잘 풀립니다. 근데 혹시 이럴 때 뚫어판 같은 그림이라고 제가 그린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렇게 뻥 뚫을 때 공기의 적은 압으로 순간적으로 압을 한 방에 둬가지고 이걸 뚫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수구가 뚫리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막혀 있으면 완전히 하수구가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걸 하는 용액을요, 찢게 넣잖아요. 연하게 안 넣는다 아닙니까? 맞죠? 기를 뚫을 때는요. 그것이, 그 발상을 가지고 있으시면 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알기로는요, 어디에 막혀서 아파요. 아픈데 한약도 대충 먹어요. 예를 들어서 한약 뚫을 때 쓸 수 있는 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를 제안했지만, 한약도 뚫는 데 씁니다. 기를 뚫을 때 한약, 음식의 맛, 그 다음에 침, 뜸,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이렇게 생긴 전자로 하는 침이 있어요. 전자도 되고 요즘 레이저도 되고 하여튼 뚫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의 다양한 방식으로 뚫는 방식은 있습니다. 헬자리를 가지고요. 다 상용해요. 그런데 원칙은요. 한약을 먹든 뭘 하든 한 방에 뚫어야 된다는 거죠. 뚫을 때 시부지게 뚫으면 천천히 오래 뚫는다고 뚫리질 않습니다. 하수구를 그렇게 뚫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혹시나 통증이 있으실 때 한 달 내에 끝을 봐야 되죠. 뚫는 거를 그 개념을 좀 가지시고 그런데 대부분 제가 해보면은 아파서 대충 그냥 천천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안 뚫립니다. 막힘을 뚫으실 때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한번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의원에 가서 옛날에는 대침으로 뚫습니다. 대침. 큰 침 있잖아요. 바늘 같은. 그런데 요즘 같은 한의원 그 침 있잖아요. 1년을 맞아도 안 뚫릴 수 있다는 거죠. 침이 얇을 때는요. 강도가 약할 때는. 그래서 안 뚫리는 거고 자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헬자리나 했는데 배도 보면요. 오늘도 이제 제가 배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쉽게. 근데 배도 왜 안 뚫리냐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강도의 문제입니다.
강도가 세면요, 분명히 뚫리고요. 제가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그걸 가지고 한 달 넘게 해가지고 뭐, 하여튼 치유가 안 됐던 여러 가지 증상이 좋아졌다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막 참고 한 달을 해낸 분들은 좋아지고요. 그러지 않은 분은 안 하니까 혹시 급하지 않으시면은 통증을 참고 있으시다가 몸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걸 좀 없애고 싶잖아요. 뚫고 싶잖아요. 그럴 때 좀 제 생각이 좀 기억을 하셨다가 한 달 몰아서 그냥 막 내 죽자 사자로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안 뚫렸던 게 통증을 없애고 싶었는데 통증이라는 거는 맡겨서 옵니다. 그럴 때 보약 드시면 안 된다고요. 뭐 보신한다고 뭐 드시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통증은. 그랬을 때 기운을 뚫든 아까 혈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에서 지금은 배꼽의 왼쪽 편하고요. 맞죠? 배꼽의 간이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딱 이게 파란 점하고요. 간. 그 다음에 신장하고요. 이 삼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꼽을 쳐가지고요. 배꼽하고 요 밑에 뼈의 반을 나누시고 그 위에 두 부분. 이렇게 반 위에 하고 배꼽 주위하고가 하여튼 부드러워져 있으면 몸이 많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부분은 무시하시고요. 지금 제가 더 간단하게 하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지압을 하시냐면요. 간단하죠. 집에서 이 농구공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는 이제 무식하게 진짜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은 5분, 10분, 30분 제가 견디를 하는데 30분 견디면요. 와사나 이런 거 있잖아요. 30분이나 1시간 내에 와사 그때 누가 왔잖아요. 누가. 와사 뚫립니다. 병원 안 가셔도 해보시면 압니다. 누가 그 1시간을 절해가지고 했는데 안 왔으면 제가 가서 해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 강력하게 갑니다. 사람이 비슷한 하중의 사람이 한 60kg 정도 될 건데, 예, 이 정도로 가면 엄청나게 강력하게 한 자리로 오래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비비는 거 말고요. 배꼽에 했으면 배꼽에 한 자리에서 20-30분 해보시면은 어떻게 했냐. 아까 이 그림을 제가 했잖아요. 배꼽 여기서 하면요, 기가 아래 위로 이렇게 뚫려갑니다.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몸에서 기의 중심은 배꼽입니다. 하면은요, 아래로 뚫려가고 위로 뚫려갑니다. 그럴 때 반응이 어떠냐면요, 어디에 정체가 되면서 더 아픈 데가 느껴져요. 그런 데는 막힌 데입니다. 배를 해보시면 옛날에 발목을 다쳤지 않습니까? 누가 오래전에. 근데 아직도 조금 해결이 안 돼서. 그럼 분명히 난조하다 보면 발목이 아파요. 배를 하고 있을 때. 뚫고 지나갑니다. 어느 사람은 다 했는데 한참 좋아지다가 어느 날 막 간 쪽이 아프대요. 뭔가 덜 풀린 게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풀러다니기 때문에 복잡하지가 않죠. 그냥 뚫어 누워가지고 완벽하게 안 아플 때까지 끝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보고 밑을 또 끝을 보고. 제가 보기에 한 두 자리만 배꼽과 배꼽 밑을 정말로 풀어보시면요. 등산을 가시든 뭘 할 때요. 기가 소통이 되면은 날아다닙니다. 도인 비슷하게 이렇게 딱 뒷짐을 지고요. 예, 날라서 움직이는 그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기의 정체가 왔을 때 몸이 그렇게 지푸한 겁니다. 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보세요. 머리가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이유는요. 내가 밥을 먹고 에너지가 이 기의 기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기가 가지 않으면 혈이 가지 않습니다. 원래 동양에는요, 기가 먼저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간다거든요. 그래서 기가 가지 않으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어깨 아프신 분도 있죠. 어깨 난주도 제가 어깨를 가르쳐 드릴 건데, 어깨가 막혀 있다는 말은요, 머리로 가는 통로가 뒤쪽에서 다 막혔기 때문에 머리에 중풍 내지는 치매가 오겠죠. 그러시면 어깨를 풀어야죠. 그걸 예방하려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떠나서요, 어깨를 풀어주면 머리로 잘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막힌 걸 뚫어줘야 내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아시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영양 있는 걸 먹을까만 고민하거든요. 먹어도 안 가면은요, 그 자리는 세포는 죽습니다. 염증이 생긴다든지 염증이 안 낫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가 걸렸는데 안 나. 그것도 면역 성분이 그까지 안 가니까 안 낫죠. 무좀이 안 낫는다. 발끝까지 순환이 안 돼서 무좀균이 있는 거고요. 순환이 잘 되면 줄어요. 손톱 무좀이 누가 생겨갖고 약을 먹는데요. 그 말은 손톱 쪽으로 순환이 안 돼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건 다 기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혈을 뚫으면 되는데, 제가 더 복잡한 거는 다음에 또 혹시나 되면은 사이트 보면 조금씩 있지만 지금은 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해되십니까? 뭐 복잡습니까? 배 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직접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깔고 들어 누우시면 됩니다. 저기 아플 때는요, 이렇게 손을 더 힘을 주든지 어떻게 하시고요. 공은 저공 내지는 핸드볼 공이 괜찮습니다. 아니면 볼링공도 괜찮습니다. 예, 볼링공도 쓸만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요, 사이트에 올리고 나서 농구공을 엄청 많이 팔아줬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온열까지 돼가지고 한 것도 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해낸 게 이런 걸 좀 생각해낸 거고요. 열만 가지고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제가 지금은 사람들한테 누가 통증이 오잖아요. 그럼 전화로 주면은 그냥 배라고 그냥 가르쳐 줍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 줍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시켜가지고. 제가 뭐라 하는가 우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요. 그냥 농구공 사서 배제합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저한테 오기 때문에 오늘 혹시 이야기 들으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 아프시다면은 해보십시오. 꼭. 대충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예. 확실하게 하면은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배지압을 제가 하나 가르쳐 드렸죠. 이해는 되시죠? 배꼽과 배꼽 밑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배꼽에 한번 대가 들어눕고요. 배꼽에서 들어놓은 상태에서 몸 엎드린 상태에서 조금만 내려가 보세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제일 아픈 데가 있어요, 어딘가. 그럼 그 스톱 멈춰가지고요. 한 2, 30분 그냥 죽자 사자 있어 보시면은. 예. 근데 이 말이 한번 해보세요. 5분 못 견딥니다. 정말요. 그런데 2, 30분을 한다만 견디보세요. 뱃살 다 빠지고요. 다이어트 원하시면 뱃살이 빠집니다. 남자분들 D자가 되잖아요. 이렇게요. 이거 한 달만 하면 다 없어집니다. 진짜요. 그거 뭐 어떻게 복잡한 다이어트 막 운동요법 하지 마시고요. 편하잖아요. 통증만 참으면 되니까. 아파서 그렇지만. 근데 잘하시는 분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어깨 푸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게요. 어깨 아프실 때 그럼 그것도 싫고 이제 어깨만 좀 풀고 싶다. 그럼 요령이 있습니다.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해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자리가 있거든요. 뒤에요. 예. 이게 심포삼조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고기옥에 보면은 이 뼈가 이렇게 있어요. 뼈에 보면 이 뒤에 만지보면 이렇게 힘줄 같은 게 막 형성되어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 힘줄이 두꺼워요. 딱딱해서 그거 눌리면 아파 죽습니다. 그 자리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난주 만져보시면 그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옆으로 가가지고요. 단경 어떤 자 보통은 위에서 제일 상층에서 딱딱한 데 있죠. 그 자리입니다. 그게 담이죠, 담. 간장 담낭이 안 좋을 때 쌓이는 자리예요. 그거 딱딱하거든요. 뒤편이 딱딱하고 요가 딱딱하면요. 뒤쪽은 머리로 가면서 아까 귀 뒤로 가면서 이쪽에 순환을 안 시켜주고요. 이거는 뒤편을 안 시켜주니까 그 두 부분이 대부분 막혀서 어깨가 아파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면은 그 부분을 어떻게 푸냐면요. 한번 넣어보실래요? 혹시나? 예. 예,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앞뒤로.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이렇게. 아유, 참 벌써 뭘 많이 붙이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를 하십시오. 일단은. 아니, 배지압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서로 있을 때는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를 하는 방법이 힘이 좋으신 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꽉 잡아요. 그냥 잡고 아프죠? 안 아파요? 좀 아파요. 예. 그냥 잡고 아픈 상태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푸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푼다고요. 특히 남자분이 집에 여자분이 아프다 한다니까 그럴 때 잘못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안 있고 비비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풀린다고요. 아까 제가 적을 푸는 방법이 오랜 자극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그래서 집에 하면 참 좋아합니다. 해줘보세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풀기는 좋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은 너무 세잖아요. 이제 잘 오셨는데 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푸냐면요. 때려야죠, 이제 이럴 때는. 강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시죠? 지금 요가, 지금 제가 뒤를 때리는데 이게 스트레스 자리거든요? 예, 아프죠?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때릴 때나 잡을 때 조심하실 거 한 가지만 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구타를 때린 거잖아요. 처음에 긴장을 합니다.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말면은 더 뭉치죠.
그래서 한번 시작했으면 안 아프질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00대, 200대 정도 가면요, 부드러워지거든요. 아, 정말요. 같은 강도로 그렇게 서로 만지기 주기 힘들면요, 서로 때려보세요. 근데 처음 때릴 때 강도 조절을 잘 하세요. 적당하게 아픈 상태에서 때려가지고요, 풀고요. 그 다음엔 더 세게 때리시고 이렇게 서로 풀면요. 지금 어떠신데요? 덜 아프죠? 예? 아파요? 예? 아픕니까? 그러니까 아프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요? 아니, 좀 부드럽습니까? 아니, 좀 더 맞아야 될까? 예. 아니, 그러니까 두 개의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사지를 병원에 특히 뭐 있으면은, 옛날에 왜 저걸 알았냐면요. 하체 하반신 된 부분이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상체만 쓰잖아요. 와, 저도 웬만하면 잡아갖고 아프게 하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이 사람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냥 때렸죠,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제가 한 달 때리니까 다 풀리대요. 예,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럴 때 딱딱한 게 침뜸 다 안 됐거든요. 그때는 배는 제가 안 해보고요. 그냥 그 자리를요, 올 때마다 해줄 게 없으니까 자기는 막 해주래요, 제보고. 뭐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힘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 팔꿈치로 막 눌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그 강도로도 안 됐는데, 그럴 때 유일하게 때리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을 해줄 때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잡아주고 비벼줘도 안 되고요. 아까처럼 남자분이 여자분 힘 좋은 사람이 힘 좀 약한 분, 근육이 약한 사람 잡을 때는요, 정말 이거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딱 이 부분과 손톱 들어가지 말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근육을 사이에 넣어요. 이렇게 꽉 잡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해보셔도 되겠어요? 서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어깨를 푸셔야 머리가 예방이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뭐 기억이 안 돼. 애들이 요즘 와서 뭐 머리가 기억이 안 돼. 애들 어깨 만져보세요. 공부를 잘 시키려면은. 그러면 어깨를 푸셔야죠. 애가 기억을 잘 되려면 어깨를 푸셔야 된다고요. 더 기억 잘 되는 음식을 주는 게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은 그 다음이라고요. 통하고 나서, 맞죠? 소통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을 줘야 된다고요. 뇌에 좋은 음식을 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견과류를 준다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통은 안 됐어요. 주면 어디로 가냐면 그 에너지는 쓸데없는 장부만 주고 있고요. 머리로는 안 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깨를 꼭 푸셔야 된다고요. 특히 치매나 뇌 문제를 예방하려면요, 꼭 푸셔야 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상 놓여서 제가 보기에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이게 엄지발가락을 치시고요. 이게 두 번째 발가락이에요. 그러면은 이 안쪽 편에 발가락을 봤을 때요, 이 안쪽 편에 이쪽과 다르게 볼록하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나중에 이야기인데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머리라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원래 양쪽이, 제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가 생겨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밟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보통 손해라든지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요. 예. 중풍이 오면 이쪽이 색깔이 이만큼 튀어나오고요. 중풍 오시면요, 이쪽 색깔이 바뀌어요. 엄지발가락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이쪽이 풍이 오면 저쪽 발가락이 반대쪽 색깔이 바뀐다고요. 머리는 반대쪽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어깨 푸시면서 누가 머리 걱정이면 발가락 관리하시라고요. 그럼 풍 절대 안 오고 침이 안 옵니다.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기는 뚫는 게 최고입니다. 음식으로 뚫는 것보다는요. 예. 저 튀어나오는 게 있는데 튀는 것도 굳은 쌀이 되는 굳은 살도 있고 지방 덩어리가 튀어올릅니다. 예. 그 말랑말랑한 지방 덩어리가 튀어올라 있습니다. 그게 심하면 더 많이 튀어올릅니다. 비교해 보면은요. 그래서 누가 풍이다, 머리가 안 좋다 하잖아요. 엄지발가락 보시면요, 정말 안 좋은 사람은 정말 이렇게 막 튀어나와갖고 막 발가락 사이에 이렇게 막 비벼져 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모양이 이상한 형체까지도 튀어나와 있죠. 그러다가 풍이 딱 한 대 맞으면은 반대쪽 그쪽 발가락이 색깔이 확 변해져 있죠. 기가 바뀌거든. 이쪽이 풍이 받으면 이쪽 기의 색깔이 바뀌고요, 기가 굳어지고 색이 바뀌고, 이쪽 발가락 쪽 색이 바뀌고, 원래 그게 몸은, 인체는 바로 표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표가 난다고요, 조금씩.
예방은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푸시고 저거 하시고 방금처럼 배지압을 그때는 막 목숨 걸고 하셔야죠. 미리 예방을 아니 급하니까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막 눈이 떨리고 막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딴 거 하지 마시고 바로 공 깔고 누워보세요. 그냥 죽었다 생각. 그때는 이제 급하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십시오. 난주 딴 데 가지 마시고 뭐 얄궂이 이렇게 작은 침 맞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안 뚫립니다. 평소에 타박상 입을 때는 뚫을 수 있는데요. 심하게 막힌 거 아까 하수도 뚫듯이 안 뚫으면 안 뚫립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는 중요한 지압점 중에서요. 이제 대부분 이제 뭘 해줄까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그림이 뭐냐면 제가 이 몸에 대한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 사람이 나무가 이렇게 수액을 빨아들여 가지고요. 이 중심을 통하고 나서 이제 간이나 이렇게 가듯이 몸도 이렇게 통과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요. 이 가슴 중중앙이에요. 이렇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요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배나 요가 막히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요가 50%를 맡기면요, 제가 스트레스를 지금 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50% 맡겼죠. 그러면은 간이나 모든 기능이 50% 줍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열을 확 받잖아요. 그럼 기운이 갑자기 50% 다운됩니다. 맞죠? 그럴 때 그럼 기운을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힌 걸 뚫어야죠. 그건 막힌 겁니다. 뭐 음식을 잘 먹는 게 아니고요. 막힌 걸 뚫어야 됩니다. 막힌 걸, 내 가슴에서 막힌 걸. 그럼 그걸 어떻게 뚫느냐? 방금 말했듯이 아까 배에 보면요. 예, 배꼽 밑에 보면 심포라는 자리 있어요. 하여튼 배꼽 밑을 푸시고요. 예, 어깨를 좀 푸셔도 되는데 다음 자리 중에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자리 중에요. 아까 심포 3조가 손에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손 세 마디 밑에 이쪽 편이나 이쪽 편 뒤편이 있어요. 세 마디 위에요. 세 마디 밑에 내 손가락으로 이 마디에서 딱 대면요, 이게 둘째 손가락이 돼 있는 자리 쏙 들어가는 데 있죠. 뼈 사이에요. 이 뼈하고 사이에 쏙 들어가는 데 있다 아닙니까? 그 자리를 아까 손으로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 맞아요. 매번 이쪽 한 50대 예? 아프게요. 그 반대쪽 50개 멍들지 않을 정도까지 세게 해가지고요, 예, 양쪽을 번갈아 때리시면은 뚫립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방법,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깔고 눕는 게 제일 빠르고요. 예, 그게 제일 빨라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업무 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기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풀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요. 그냥 때리고 계시면 돼요. 근데 세게 때리셔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게 막힌 걸 뚫으려면 강하게 가야 된다 했잖아요. 강하게 정확하게 한 방에 뚫어버리면 끝나는데요. 이거를 천천히 한 1년을 때려도 안 뚫리죠.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좀 세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 손에 문제가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손이 차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때리는 순간에 손도 따뜻해지고요. 예, 소화도 되고요. 이게 때리고 있을 때 트럼도 하고 그럽니다. 한번 때려보시면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은 트럼을 하고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때리셔야 되는데 이 자리는 제가 지금 그려놓은 것처럼 이게 지금 아까 이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앞쪽은요. 그 다음에 뒤편은 그 외관이라는 자리고요. 뒤편은 이렇게 내관이는 이제 뒤편은 내관인데 아니 잘못 썼네요. 외관이라 써놨네. 예, 이 내관인데 안쪽은 내관이라거든요. 이 내관을 때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중이라고요. 가슴 정중앙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보면은 그 가슴 정중에요. 여기 정중이라고 있어요. 중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젖꼭지하고 젖꼭지 정중앙에 있는 자리가 있어요. 남자들은 젖꼭지하고 젖꼭지 정중앙이잖아요. 그 자리를 여자분들은 좀 아래니까 하여튼 갈비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명치 위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뼈 위에 아픈 데가 있어요. 비벼서 이렇게 뼈 위에도 뭐든 이렇게 비비면요 똑같아요. 살 위에 뼈를 비비는 거하고 손 위에 이렇게 비비는 거하고 같은 느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요, 막 아파가지고 이걸 막 하닥거리고요. 난주는 심한 사람은 이거 한번 비비고 나면 아파 죽는데 이 옷만 스쳐도 아플 정도로 이게 되고요. 난주 심하면 어떤 말까지 쓰냐면요, 평소에 이게 고춧가루 뿌리난 것처럼 아프다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요. 요가 막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때리죠.
혹시 뭐 답답하다고 요 때리십니까? 안 가르쳐줘도 요 때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요가 막혀요. 그래 그 자리를 푸는 방법은 이 남자분이면 여자분이 집에 부인이 있으시면은요 오일 같은 거 발라갖고 이렇게 손바닥으로요 열을 확 내시면은요 따뜻해지죠. 지압도 되면서요. 그럼 시원해져요. 아니면 그 자리를 꾹 눌려주고 있든지 같은 강도로요 이렇게 아픈 상태로요 이렇게 이 손가락이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요 아프죠. 그냥 이래가지고 가만히 아픈 거 눌리고 있어 보세요. 여자분들 답답하든지 특히 여자분들이 좀 심할 건데 가만히 눌리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처음에 아픈데 가슴 안속으로 박하향 먹은 것처럼요 시원해지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그것도 1분 내에 시원해집니다. 100% 답답할 때. 그래서 이걸 시원해지신 분은 막힌 분이에요. 안 막히면요 비벼도 저는 안 아프고요 별로 안 시원해요. 그럼 왜냐면 소통이 잘 되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때리는 거, 그 다음에 배지압 3가지죠 일단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기억하셨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푸십시오. 그 다음에는 그게 있고요.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중에 소환될 때만 한번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쉽게요. 소화 혹시 안 되시잖아요. 차를 운전하든지 갑자기 밥 먹고 차 운전하든지 할 때 뭐 이렇게 때리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이 부분요. 엄지에 이렇게 지금 불룩한 부분 있죠. 근육된 부분이고요. 예, 이걸 이렇게 잡으세요. 손을. 예, 그래가지고는 보통 중지가 힘이 좋습니다. 중지를 이용해가지고요. 아픈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주위에. 얹혀 있었던지 하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지금 한번 만져보시고요. 다음에 얹힐 때 만져보세요. 그러면 더 아프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될 때까지 열심히 만지면은 다 소화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가 더 아프니까 평소처럼 계속 주물러가 만지면요. 이게 위, 췌장, 12장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만지시는 데가. 그래 혹시나 아프신 분은 위, 췌장, 12장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위, 췌장, 12장을 좋아지시려면요. 그 부분을 만지시면 됩니다. 쉽죠? 소환될 때 따는 게 제일 빠른데요. 제일 빠른 거는 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무조건 따고 그 다음에 이거 만지면은 100% 소화됩니다. 예, 그냥 혼자서 됩니다. 만지라고 가르쳐주면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요. 양쪽을 만져주셔야죠. 왼쪽 오른쪽 질문 잘하시는데 양쪽을 다 만져주시면은 번갈아서 이쪽 만지고 저쪽 만지는 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럼 밥 먹고 나서 습관이 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만져주면은 연동 운동이 이렇게 약간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만져주면은 정상 속도를 낸다고요. 연동 운동이. 그러니까 소화 속도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소화가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예. 그래서 한쪽이 아픈 거는 그것도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길잖아요. 위장이. 그럼 이쪽 편이 아프면 요거 아프고요. 이쪽 위장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장이요. 위장 모양이. 그러니까 이쪽 쪽에 상쪽에 문제가 있을 때 요거 아프고요. 하쪽에 문제 있을 때 이쪽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12장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쪽 편이 아픈 사람은 12장일 수도 있죠. 12장은 배꼽의 이쪽 편에 있습니다. 배꼽 오른쪽 편에 12장이 있습니다.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양쪽 중에 하여튼 아픈 데를 더 만져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혹시 손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는데요.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다음에 발을 한번 그냥 열심히 좀 만져보시고 연구를 좀 해보세요. 발에는 반사구라고 알려진 게 있어요. 침하고 뜸하고 다르게요. 이렇게 알려진 제가 그림 드렸잖아요. 일단 발바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으니까요. 부위별로. 그러니까 그림 다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등 있고요. 발바닥, 발 안쪽 이렇게 다 있는데요. 제가 복사를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 예,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발바닥만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어디가 안 좋으면 했고요. 그래서 누가 췌장이 진짜 문제가 있다. 자기가요, 당뇨가. 그럼 이게 25,6분이 췌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없애고 나서 병원 한번 다시 가보세요. 다 만져가지고 안 아프게 한 상태에서 병원 가면 좋아졌다고 100% 이야기합니다. 췌장 상태가. 그건 제가 확답합니다. 이 안쪽에 아까 8번, 10번 이 부분이 머리를 했잖아요. 예, 치매도 지금 어머니가 치매가 좀 왔다 갔다 하셔. 그럴 때는 열심히 만져보세요. 상태가 좋아지죠, 바로.
없어지는 만큼, 햄만큼 좋아지는 게 발이에요. 정말 편해요. 발은. 만지는 방법이 있어요. 만져봤는데 예. 어떻게 이게 굵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보통 봉을 쓰는 게 좋죠. 봉. 나무 봉을 요즘 싸게 팝니다. 그냥 1,000원짜리도 팔고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봉을 사시고, 앞이 부드럽잖아요. 나무 봉을 사시고, 크림을 바르시고, 바르지 않고 비비면은 마찰열 때문에 이렇게 물집이 생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크림을 바르시고 그 봉을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내리면 됩니다. 비비든 돌리든 끌고 내리든 하여튼 그 자리를 계속 아프게 자극을 해주면 됩니다. 뭐 방장은 중요 안 합니다. 그 보면은 이 방향 만지라 저 방향 만지라 이러잖아요. 그거는 필요 없고요. 무조건 만져서 그 자리가 안 아파지게 없어지기만 하면은 그 장구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위가 나쁘다 쉽잖아요. 위 그림 있죠. 그럼 25분만 없애고 다시 병원 가보세요. 검사해 보시라고요. 내 위 괜찮아지냐고 확인하면 금방 좋아지는 게 발입니다. 그래서 발 반사구가 참 좋은 겁니다. 쉽게 돼 있습니다. 명확하게 손은 별로 표도 안 나고요. 기도 별로 표가 안 나는데요. 아까 키의 문제는 배에 제일 표가 잘 나고요. 모든 반사구가 7개 뭐 이렇게 몸에 있다는데요. 척추도 있고 뭐 있어요. 몸을 좋게 하는 반사구 인체는요, 복잡하게. 그래서 뭐 손이 좋고 기가 좋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데가 발이에요. 단 집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좀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는 손도 올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저희 사이트에도 있고요. 그래서 손을 처음에는 평소에는 낮에는 아까 손을 만지시다가 집에 갔을 때는 발을 만지는 게 좋죠. 그래서 아까 평소에는 뭐 다른 데를 하다가 기회를 뚫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가면 전 딴 거 하지 말아죠. 그냥 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배가 제일 좋습니다. 시간을 내가 한 30분을 낼 수 있을 때는요, 배를 해라고 저는 권하고요. 반사구를 만질 때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발을 만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다른 것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좋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예, 일단은 발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 예, 애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그림은 그려놨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는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에는 발 반사구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혈액순환이라 했잖아요. 혈액순환요. 기순환이 있고요. 맞죠? 혈액순환이 있다 아닙니까? 혈액순환을 시키는 데는요, 이렇게 생긴 자갈팔 있죠. 요즘 많죠? 혈액순환제는 안 없어져요. 혈액은요, 순환을 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발에서부터 시켜야 돼요. 각탕보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바른 게 정확 강력합니다. 이런 거 한 30분만 밟으시면요, 연속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연속해서 안 밟아서 효과를 못 본 겁니다. 집에 저런 모양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분 밟고 지나갔다가요, 합해서 1시간 해도 안 된다고요. 몸은 무조건 시작했으면요, 내 몸에 땀이 나야 되죠. 밟으면요, 어떠냐면요, 한 30분 지나면 머리끝까지 뜨거운 기가 확 돌아요. 왜냐하면 밟으면요, 발바닥에서만 뜨거워지잖아요, 처음에는요. 그러다 무릎으로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계속 내가 운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운동하실 때 뭐라고 해요? 뭐 40분 이상, 30분 이상 걸으라는 이유가 한번 발동이 몸에 심장이 걸려서 몸이 한번 확 도는데요, 그만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집에 있던데 효과 없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물어보면은 제대로 연속해서 안 밟았죠. 그래서 발지압팔은 이렇게 제가 돼 있는데 아프다 하잖아요. 저건 아프게 안 해야 됩니다. 배지압은 아프게 하셔야 되고요. 발은 해본 결과는 전혀 안 아프게 이렇게 수건을 까시고요. 수건 아까 옆에 있잖아요. 그걸 접으면 저 정도 놓습니다. 저렇게. 아니면 어떤 저런 모양이 있을 때는 수건을 몇 겹을 까시고요. 두세 겹을 더. 그래갖고 수건 깔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밟으시면 돼요. 그냥. 걸어가지고요. 구석구석을 밟든지 하여튼 그 장구상을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자리만 옮겨 다니면서요. 한 30분씩 아침, 저녁 하면은 최고고요. 한 달만 지나보세요. 그때는 발 진짜 순환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왜요? 그거는 주위에 보시든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알아서 전화를 주시든지 하십시오. 저희가 뭐. 그러니까 모양을 하여튼 저는 모양이니까 모양은 자갈 모양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수지침에서 놓는 모양은 침이잖아요, 침. 그거는 그 침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침물을 만들고요. 혈액순환을 생각하는 사람은 저거 이렇게 자갈 모양 있잖아요. 자갈로. 그러니까 공원에 있으시면 공원에 수건을 들고 가세요.
양말 더 신고 가시라고요. 그 아파갖고 조금하다가 말게 하지 말고요. 미리 수건을 자기가 이렇게 몇 겹을 들고 가서요. 부엌 구석에 이렇게 자기 딱 자리에요. 안 아프게 딱 깔고요. 안 돌아도 되고요. 괜찮은 자리 있으면은 딱 저런 균이나 모양 자리 있잖아요. 거기다 딱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계속 그냥 밟아도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예, 그렇게 하시도 효과 좋습니다. 예, 일단은, 예. 그 다음에는, 이해되시죠? 그까지는요. 그래서, 제가 일단 기혈순환에서는 기순환하고요. 제가 혈액순환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